자, 안녕하세요. 집합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학교 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1 능률 김성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01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과의 제목을 보시면요, A Spark in You라고 되어 있죠. Spark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뭐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불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슴에 뭔가 타오르는 어떤 이제 충동이라든가 어떤 뭐 용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Can I swim?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문의 내용은 뭐 낸 내용이냐면요. 약간 조금 학교에서 좀 소외받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이제 펭귄을 돌보면서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셔도 되는 지문입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보셔야 될 본문 01은 뭐 그 중에서도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지문인데 자세한 얘기는 지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Can I swim? 라고 되어 있죠. 수영해도 되나요? 이거죠. 자, 첫 번째 지문은 지문은 이제 첫 단락 이렇게 시작하죠. 자, Tom Mitchell is a British teacher 되겠죠. 톰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학교 선생님인가 봐요. British teacher 하면 이제 뭐 영국 선생님이죠. In the 1970s, 1970년대라는 얘기 되겠죠. 이제 이 연도가 써 있고 S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러한 연대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뭐 71년이 될 수도 있고 73년이 될 수도 있고 75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쯤에 he worked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되겠죠. 이 사람 다시 브리티시 티처럼 이 사람이 영국인이었네요. 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일했다고 그래가지고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보딩 스쿨은 여러분 기숙학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기숙학교. 보딩이 이게 지금 숙박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학교가 당연히 기숙학교죠. 자, 영어 기숙학교 아르헨티나, 즉 아르헨티나 남미에 있는 이제 뭐란 얘기죠? 영어 기숙학교에서 일을 했대요. 자, one day he visited a beach and found a penguin that was injured and alone. 되겠죠? 자, one day he visited 어디를 방문했었냐면 beach를 방문했었대요. 여러분 이건 발음 진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요, 특히요. 짧게 발음하시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beach라고 해서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해변가에 방문해서 found a penguin, 펭귄을 한 마리 찾았는데 얘가 어쨌다 injured and alone이라고 하죠. 즉 부상당해서 혼자 있는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전부 다 이제 서술어형 이제 was의 보호로 사용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부상당하고 홀로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을 했어요. 자, Mitchell decided to help the bird가 되겠죠. 새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펭귄도 여러분 새죠. 그렇죠. 날아다니지 못한다라고 해서 얘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he cleaned it, fed it, and even gave it a name, Juan Salvador라고 얘기하죠. 이제 깨끗이 씻겨주고, fed it, 먹여줬다는 얘기 됐죠. 먹이도 주고, even gave it a name이 되겠죠. 즉, 걔한테 이름도 주어줬어요라는 얘기 되죠. 전형적인 사형식이 되겠죠. 선생님, 근데 이 동물도 사물 취급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이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펭귄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네, 영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사물 취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 표현 방식에 따라서 동물을 의인화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친근감 있게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뜻하는 사람적인 이제 뭐가 되겠죠? 이 사람에 준하는 대명사를 이제 사람을 대표하는 이제 대명사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보다 영어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사물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한테 무슨 이름을 줘줬었죠? 주안 살바도르라는 얘기죠. 이거 이제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걸 짝대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대시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From that day on, 이제 그날부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제 시간 on 하면 이제 그날부터라는 얘기가 되겠죠. Juan Salvador, 노라고 얘기가 되겠죠. Juan Salvador lived on the terrace of his room in the school dormitory가 되겠죠. 얘가 어디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그 학교 기숙사에 그의 방의 테라스에서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So the following is the part of the story written by Tom Mitchell about the penguin and a boy at the school.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다음부터 이어질 것은요. 이어질 것은 the part of the story, 한 이야기의 부분인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일단 코마 친 얘는 일단 잠시 이제 좀 빼놓고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이 about 전치사구는 이 스토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펭귄과 이제 학교에 있는 한 소년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스토리가 또 어떤 스토리냐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written by 톰 미첼. 톰 미첼에 의해서 쓰여진 뭐라는 얘기죠? 펭귄과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학교에 있는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의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From the first day that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one student in particular wanted to help with his care. 그죠? 자, from the first day. 그렇죠? 첫날부터라는 얘기죠. 어떤 첫날 that I brought a penguin. 저 펭귄을 데리고 왔다. 라는 얘기죠. 펭귄을 데리고 온 첫날인데 펭귄이 뭐 하게끔 데리고 왔다? To live at the school. 즉 학교에서 살게끔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죠. 얘는 지금 bring bring이 이제 오형식 동사로 사용돼서 bring 목적어, 얘는 뭐다?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렇죠? 펭귄이 뭐뭐 하게끔 데려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ring A to 부정사 하면은 A가 뭐뭐 하게끔 데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학교에서 이제 펭귄 살게끔 이제 데려온 그 첫날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that은요, 요건 무슨 절 접속사다? 이거는 관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관계 부사. 다시 말해 얘는 그냥 관계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first day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시간의 관계 부사인 when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요. 모든 관계 부사는 다 that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관계 부사의 대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어려운 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관계 부사는 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이 펭귄을 이제 데려온 첫날부터 one student in particular, 한 학생이라는 얘기죠. 특히 한 학생이라는 얘기 되겠죠. 얘는 그냥 부사구예요. particular라는 말을 in particular라는 말을 뭐가 되겠죠? 한 단어로 주면 particularly라는 이제 부사로 바꿀 수 있겠죠. 특히 한 학생이 뭐라는 얘기죠? wanted to help 즉 도와주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with his care라고 하면은 그의 관심과 돌봄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다. 즉 뭐라는 얘기 되죠? 펭귄을 돌봐주고 싶어 했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his name was Diego Gonzalez가 되겠죠. 아래 남미 쪽에 곤잘레스라는 이름 되게 많죠. 저 어쨌든 뭐 다 우리나라에 김씨성 많은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에고라는 이름도 매우 흔하죠. 철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디에고 곤잘레스라고 하는 이제 이 학생이었어요. Diego was a shy boy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가 되겠죠. 학교 생활하기 매우 힘든 이제 이 성향을 가진 친구네요. Diego was a shy boy. shy라는 얘기는 부끄러워하다, 수줍어하다는 얘기죠. 되게 수줍어하는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 어떤 수줍어하는 학생이다.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be frightened of 하면 뭐죠? 뭐뭐에 깜짝 놀라다. 뭐 be scared of, be afraid of. 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His own shadow, 자기 그림자에도 깜짝 놀라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그러한 뭐라는 얘기죠? 아주 되게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and none of the after-school activities seemed to suit him. 자, he struggled with. struggle wit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다. 다시 말하면 씨름하다, 고심하다 아니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his class라는 얘기는 학교 수업이라는 얘기 되겠죠. 자, 학교 수업도 되게 그냥 간신히 되게 그냥 끙끙거리면서 따라오고 있는 정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none of the school activities 가 되겠죠. 자, none of라는 얘기는 이거 이제 none of A 하면 A 중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어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방과후 활동 중 그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seem to 뭐라는 얘기죠? suit him. 그에게 적합해 보이진 않다는 얘기죠. suit라는 말은 이제 뭐뭐에게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약간 부끄러움이 많으면 이제 방과후 활동 중에서 뭐 할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상 없을 수밖에 없죠. 자, 봅시다. 그래서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 되겠죠. neither A nor B라고 하는 상관 접속사가 되겠죠. 그는 튼튼하지도 않았고 athletic 하면 이제 운동을 잘하는 그런 학생도 아니었다는 이제 우리가 운동을 잘한다라고 할 때 운동에 소질이 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athletic이라고 하죠. be athletic 하면 이제 운동에 소질이 있다라는 얘기죠. he's athletic 하면 그냥 운동 잘해는 얘기죠. On the rugby field,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or involved him in the game except to make fun of him. 이되겠죠. On the rugby field, 제 럭비 경기장에서는요, nobody 이것도 부정어로 시작하니까 부정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아무도 그에게 패스를 하거나 involve him 이 되겠죠. 자, pass와 involve가 뭐가 되겠죠?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병렬 구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도 그에게 공을 이제 패스하지 않고 involve him in the game. 자, involve A in B 하면 A를 B에 포함시키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게임에 껴주지 않았어요. except 뭘 제외하고서요. to make fun of him. make fun of A 하면 A를 놀리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make fun of A 하면 A를 놀리다. 그를 놀릴 때를 제외하고는 뭐란 얘기죠? 그걸 게임에 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except는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부 조금이라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전치사 뒤에 어떻게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예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치사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명사 앞에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명사 앞에 오는 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전치사라는 이름을 붙지만은 전치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삼는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except와 but과 then 이 세 가지가 전치사를 목적으로 삼는 이 전치사로서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except는 전치사를 목적으로 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o make는 except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So Diego's early education had not prepared him well for life at his new school. 되겠죠. 자, 디에고의 이제 early education이라고 하면 디에고의 어린 시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기 교육은이라기보다는 디에고의 이제 학교 이제 초반기는 이라는 되겠죠. 되게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은 had not prepared him. 그를 잘 준비해주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그를 잘 준비해주지는 않았어요. 뭐를 위해서요? For life at his new school 되겠죠. 그의 새로운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생활을 위해서 그를 잘 준비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겠죠?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 생활이 이렇게 이제 뭐라는 얘기가 되죠? 이제 새로운 학교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상급 학교가 되겠죠. 상급 학교의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이렇게 뭐라는 얘기죠? 좋은 학교 생활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His knowledge of English was limited, so he avoided conversation. 되겠죠? 자,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이니까 거기 다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his knowledge of English, 그렇죠? 영어에 관한 지식이 was limited,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he avoided conversation. 대화하는 것도 잠깐 피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어가 좀 불편하면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however, Diego enjoyed the company of Juan Salvador. 되겠죠? 하지만 디에고는요, 이제 이 주안이라고 하는 요 펭귄을 뭐라는 얘기죠? 펭귄을 이제 친구로서 같이 잘 지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indeed, 실제로 on the terrace, Diego could relax. 이제 그 테라스에서 이제 주안이라고 하는 이 펭귄이 그 미첼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기숙학교 방에 테라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같이 돌봐주고 이제 펭귄 돌봐주면서 그 테라스에서 같이 디에고도 거기서 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괴롭힘을 안 당하고 거기 이제 펭귄밖에 없으니까 좀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뭔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he had some friends with also had trouble fitting in. 되겠죠. 걔 그 사람 몇몇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요. who also 또한 had trouble ing라는 얘기겠죠. have trouble ing 뭐뭐 한데 어려움이 있다. fitting in, fit in이라고 하는 어디에 끼어들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잘 들어맞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 또래 집단에 잘 끼어들지 못하는, 잘 끼어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몇몇 친구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비슷한 친구들끼리 어떻게 보면 모여 있는 건데. 자, looking after Juan Salvador was good for those boys 되겠죠. 자, look after라는 말은 돌보다 라는 얘기 됐죠. take care of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죠. look after 즉 글자 그대로 따지면 뒤에서 봐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잘 하고 있는지 봐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직역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의미에서 이제 아예 이제 돌봐주다라는 말로 보통 이렇게 굳어져 있겠죠. 자, look after 주안 살바도를 이제 얘를 이제 돌봐주는 것이 was good for those boys.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같은 이제 좀 약간 학교 생활을 하기 좀 힘든 친구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They fed him fish, strapped the tourists, and spent time with him. 되겠죠. Fed A, B 하면 이제 fed는 사형식 동사가 되겠죠. 뭐뭐에게 뭐를 먹여주다라는 되겠죠. 자, 여기서의 힘은 이제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안 살바도 그 펭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었죠. 자, 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제외 나머지는 다 생물 취급을 하지만 사람을 제외 나머지는 다 사물 취급하지만 즉 동물을
동물도 기본적으로 사물 범주 안에 들어가 있죠.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동물을 이제 이 사물에 준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사람에 준하는 대명사로 받을 때 언제 쓴다고 했죠? 그것을 의인화하거나 어떤 약간 좀 애정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이 뭐라 해야 되지? 애정적인 표현을 쓸 때 아니게 되겠죠. 지금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애들이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이 펭귄을 돌보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친구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펭귄을 it이라기보다는 힘이라는 의미로 이제 힘이라는 대명사로 써주는 것이 문장의 뉘앙스를 살리기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힘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물고기도 주고 swept the terrace. 이제 sweep이라는 말이 이제 과거형이 되겠죠. 지금 sweep이라는 말은 빗자루질하다, 쓱쓱 싹싹싹싹 뭐 쓸어 없애다라는 얘기죠. 즉 테라스 청소도 하고 spend time with him. 이제 걔랑 시간도 보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펭귄이랑요. One day 어느 날 I took Juan Salvador to the school swimming pool with the boys가 되겠죠.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가져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대상에 따라서 데려가다라는 말로 여러분 자유자재로 좀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펭귄은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학교 이제 수영장으로 데려갔어요. 누구랑요? With the boys. 이제 그 애들하고요. 이제 그냥 뭐냐 이 디에고 친구들하고. 자, as soon as other swimmers left, 이제 다른 수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we brought Juan Salvador to the water to see if he would swim. 되겠죠? A to B 한다는 얘기죠. bring A to B, A를 B 쪽으로 가져가다라는 얘기죠. 데려가다. 똑같은 말이에요. take A to B랑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펭귄은 뭐다? 이제 물가로 데려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라는 얘기죠. 여러분, see if라는 말은 그냥 한 단어처럼 알아두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따지면 if절은 여기 나와는 if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얘는요. 명사절 접속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갖게 되겠죠. 부사절일 때나 여러분 만약 뭐뭐이라면의 뜻이 되겠죠. 선생님 이게 명사절인지 어떻게 알죠? se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 to see라고 하는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게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상당 어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see if he would swim. 그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수영을 하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갔다는 얘기죠. Juan Salvador had been living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by then. 자, 그때까지 해서 이제 주안은 had been living, 이제 과거 완료 진행을 써줘야 되겠죠. 즉 옛날 과거부터 이제 그때 과거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 되겠죠. 왜 과거 완료 진행을 쓰죠? 그렇죠. 이 이야기 전체가 전부 다 언제적 얘기니까 과거의 일이니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이상급의 시제를 써줘야지만이 이제 과거 이상급의 시제를 써줘야지만 이게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료 시제도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몇 달 동안 한 그때까지 해서 한 몇 달 동안 학교에 살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얘기 되겠죠. However 하지만 in all that time 그 모든 시간 근데 그 동안에 in all that time 하면 학교에 살고 있었던 그 동안에 he had never been able to he had never 그랬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과거 완료로 써줘야 되겠죠.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수영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Because his feathers had been damaged. 그렇죠? 이 날개 깃털에 뭐라는 얘기죠? 약간 좀 상처가 있어서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이 내용 전체의 기본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과거를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뭐 기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의 상태를 나타낼 땐 전부 다 뭐다? 상태를 나타내는데 어떤 기간이나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지문 전체의 기준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라고 했었죠. 그럼 완료 시제조차도 무슨 시제를 써줘야 된다? 그렇죠. 기준 시제가 과거면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은 특히나 뭐 그렇게 여러분이 뭐 와 이건 난 진짜 정말 못 읽겠다라고 할 만한 뭐 그런 문법 규칙도 없고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단어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면은 전부 다 여러분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부분 정도는 여러분 좀 편안하게 슥슥슥슥슥 바로 좀 읽어내고 아니면 이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 정도만 하셔도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간단한 수거라든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문법 규칙들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요. 그거 여러분 당연히 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